십자화과 배추속 작물들이 양배추종, 배추종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배추종에는 배추, 무, 갓, 청경채, 열무, 얼갈이 이게 다 이게 속하고요. 양배추 쪽, 양배추 사촌들은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콜라비, 케일, 방울다닥이 양배추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것들은 잎이 조금 강하고 생육기간이 배추종보다는 좀 길어요. 하지만은 이 십자화과 배추속 식물들은 재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1타 8피, 1타 10피 한번 보시고 배추속 작물들, 이 작물들은 재배하는데 좀 머리가 좀 트일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작년에 텃밭에 심었던 40가지 작물 그 심는 시기하고 재배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 5번째로 봄 양배추 심는 시기하고 재배 방법 모종 심고부터 수확 때까지 과정입니다. 영상 보시다가요, 우리 양배추 재배에 필요한 뭐 비료나 또는 봄 텃밭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밑거름, 테이프랄지 멀칭 비닐 같은 것, 우리 텃밭에 필요한 그 자재들은 이런 거 인터넷 판매하는 그 쿠팡이나 11번가 뭐 CJ 온스타일 판매처 링크를 자막 아래쪽하고 영상 제목 옆에 그 올려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요. 양배추는 십자화과 배추속, 양배추 종에 속하는 채소 작물이거든요. 십자화과 채소들, 특히 배추속 이 채소들을 알면은 여러 가지로 재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십자화과 작물들로 텃밭에 심는 이 배추속 작물들이 많은데요. 우리 식물계 분류 체계가 괴, 문, 광, 목, 과, 속, 종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아종, 뭐 아목 이런 건 빼고요. 거기에서 우리 십자화과 꽃이 열십자로 피는 이 십자화과 그 식물 중에 배추나 양배추가 들었습니다. 십자화과 배추 속에요. 양배추 사촌들 제가 앞 영상에서도 재배 방법 소개했던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콜라비, 방울다닥이 양배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우리 배추 중에는 배추, 무, 갓, 청경채 이제 이쪽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종 채소들은 똑같아요. 생육 환경, 생육 온도, 심는 시기, 필요한 비료, 병충해 이런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화과, 배추속 이 작물들 재배 방법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는 그 재배하기가 쉬워요. 물론 무는 뿌리채소고 배추는 이파리 채소니까 좀 재배 방법이 다르겠죠. 양배추는 개구된 잎을 먹고 브로콜리는 꽃을 먹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른데요. 심는 시기, 비리 넣고 밥 만드는 것, 모종 심는 것, 이 웃고름 주고 또 병충해 방지한 것, 이거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월달 날씨도 춥고 당장에 텃밭에 나가서 돌볼 작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늘 양파도 아직까지 웃고름 주기는 빠르고요. 그래서 아주 농한기 한가할 텐데요. 이때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봄 이렇게 작물 심고 관리하고 이걸 좀 미리 좀 아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좀 한가할 때 조금 시간 내서 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십자화과 배추속 작물들이 양배추종, 배추종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배추종에는 배추, 무, 갓, 청경채, 열무, 얼갈이 이게 다 이게 속하고요. 이쪽에는 좀 잎이 부드럽고 생育기간이 좀 짧습니다. 양배추 쪽, 양배추 사촌들은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콜라비, 케일, 방울다닥이 양배추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것들은 잎이 조금 강하고 생육기간이 배추종보다는 좀 길어요. 하지만은 이 십자화과 배추속 식물들은 재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1타 8피, 1타 10피 한번 보시고 배추속 작물들, 이 작물들은 재배하는데 좀 머리가 좀 트일 것입니다. 이 십자화과 배추속 작물들은 자, 첫째 생육 온도가 25도 이상, 고온에서는 재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온에는 어느 정도 강합니다. 영하 7도 이때까지도 배추 정도는 견디죠. 웬만한 십자화과 작물들은 영하 3, 4도는 견딥니다. 그리고 밥 만들기, 비료 넣기, 미량원소, 붕소도 다 필요해요.
이 배추속 작물들, 붕소가 부족하면은 먹기 힘듭니다. 붕소라는 아주 미량원소. 이게 그냥 아주 작게 필요한데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그 비료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자, 질소, 인산, 칼륨, 다량원소 이것들이 100이라고 하면요. 우리 칼슘, 마그네슘 이 중간 정도 원소들은 10입니다. 그리고 풍소, 철, 몰리브덴 이 아주 미량 원소는 1이에요. 100대 10대 1로 필요를 합니다. 그 혼합 그 비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런 그 붕소를 필요로 하지 이거 똑같고요. 그리고 얘들은 발생하는 병충해도 그 똑같고 방지하는 것도 그 똑같습니다. 첫째, 십자가과 작물들, 배추, 양배추도 달달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싹이 나거나 모종을 처음에 심으면요. 가장 먼저 벼룩잎별로 땅 속에 알이 우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충이 제일 먼저 가해를 합니다. 나방류는 애벌레들이 가해하는데 벼룩잎벌레는 성충이 가해를 합니다. 벼룩잎벌레는 땅 속에서 알이 깨서 나오기 때문에 한행사를 씌워도 안 먹어져 이미 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추 흰나리 애벌레, 배추 청벌레요. 파래가지고 큰 거, 그리고 배추 촌나방, 거북나방, 화밤나방 이런 나방용 애들이 와서 알을 까죠. 이런 나방용 애들은 한랭사로도 초반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땅에서 나온 그 벼룩잎벌레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토양 살충제를 하거나 나중에 따로 작물 보호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같고요. 지하부에 생기는 병도 거의 비슷합니다. 뿌리 혹병, 무름병. 이거 참 두 가지 병 걸리면은 우리 십자가 작물들 먹기가 힘들죠. 그리고 밥 맞는 거요. 이랑 두둑도 가능하면 좀 높여줘야 돼요. 이거 물 빠짐이 안 좋으면은 무름병 반드시 옵니다. 무름병. 무름병 오면 끝이죠. 작년 김장배추 그 비가 계속 오고 땅이 젖으니까 무름병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빠짐을 줘야 되고요. 수육도 높여야 되고 이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과 작물은 배추 심은 곳 양배추, 양배추 심은 곳 무, 이렇게 심어도 이것은 연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연작하면은 안 좋은 것이요. 이제는 특정한 그룹의 작물을 심으면은 그 그룹에 속한 작물들이 좋아하는 원소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 후로 연작해서 같은 종을 심으면은 영양분이 부족된다. 요거다고 그리고 이제 병충해 있지 않습니까? 양배추를 안 심었던 땅에다가 양배추를 심으면 주변에 있던 균, 벌레들이 이제 와가지고 가해를 하고 번성을 할 무렵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달아들었던 병행물, 이 충들이 그 이제 주변에 있죠. 땅이나 주변에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실무에 이제 옆에 있으니까 바로 달려들어서 가해를 하니까 연작 피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전남대학교 생명공학부입니까? 전남대학교 생명공학부인가 김길영 교수님. 그분이 제주도 감귤농장 하시는 그 농장주들을 상대로 강의한 내용 보면은 그것이 있어요. 왜 연작을 하지 말아야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중 한 분이 이제 대답을 하죠. 특정 영양소가 고갈되니까 다음에 같은 약물 심으면은 성장이 안 좋아서 안 된다. 그 말 하니까 교수님이 그럽니다.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그 비료 농학 박사들을 못 오가는 말이다고 그래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럽니다. 자, 그 정도 영양분은 우리 기술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연작에서 특정한 성분이 빨리 고갈되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요즘에는 기술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영양분의 불균형 때문에 연작을 하지 말은 것은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병충해다. 병충해 때문에 연작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십자가과 배추속, 양배추종, 배추종 이 채소들 같이 뒤따라 심으면은 연작에 효과가 있는 게 안 되는 이유 좀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이제 십자가과 배추속, 배추, 무, 갓, 청경채 이쪽은 밀어놓고요. 우리 이제 양배추 종쪽에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콜라비, 켈, 이제 이거 같은 한 묶음인데요. 브로콜리는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 남은 콜라비. 우리 양배추 가족 이 채소들 분리해 보면요. 원래 케일은 그 자연 원종 상태와 그 비슷하겠답니다. 얘가 원종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결구된 잎을 먹는 양배추, 그리고 꽃을 먹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줄기, 변형된 줄기, 거기를 먹는 콜라비가 있습니다. 심는 시기, 모종 심고 비료주고 이런 것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먹는 부위가 다르다 보니까 양배추는 결구되게 키워야 되고, 브로콜리는 꽃을 잘 하게 키워야 되고, 콜라비는 이 줄기가 잘 변형되게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다르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같아요. 자, 네, 양배추 생육 온도를 보면요, 15도에서 25도 이 사이에서 잘 자랍니다. 생육 단계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시럽 바라이는 30도 정도까지도 자랍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서늘한 기를 좋아하는 혼행성 작물이라 가지고 25도 이상 올라가면은 생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봄에 심고 장마기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성장이 안 되고요. 이제 여름 고온기 때는 정말 키우기가 어렵죠. 그리고 다시 이제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다시 또 재배하기가 좋습니다. 저온에는 강합니다. 저온에는 영하 한 10도 정도까지도 견딘다고 그래요. 배추는 영하 7도,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노출이 되면은 이제 얼고 동해를 읽거든요. 양배추는 그보다 좀 더 저온 10도까지도 견디는 저온에는 강한 채소입니다. 발화가 되고 육묘기 때는 이제 18도에서 20도 정도, 결구가 될 그 무렵에도 한 17, 8도에서 20도 정도 이 사이에서 잘 자랍니다. 전체적으로 생육 기간을 보면은 15도에서 한 25도 이 온도에서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작물, 배추도 뭐든 양배추든 브로콜리든 콜라비든 간에 15도에서 25도 이 사이에 생육기간에 들게 심어야 됩니다. 양배추 봄 재배에서 좀 조심할 거예요. 특히 조심할 것은 이제 봄에 심으면은 장마철을 거치거든요. 근데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면은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광막을 씌워서 온도를 낮춰주거나 또는 이렇게 물을 잘 줘서 좀 기온을 낮춰주는 그럴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봄 재배 때 조심할 점은요, 저온에 너무 노출된 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심으셔가지고 야간 온도가 5도 밑으로 떨어진 날이 많다 하면은 부직포를 덮어서 좀 보온을 해주세요. 보온해 주셔야 됩니다. 5도 밑에 저온에 자주 노출되면은 양배추가 추대가 되어버립니다. 꽃이 피어버려요. 십자가 작물도 꽃 피면은 버리는 거죠. 상추도 꽃 피면 버리고요. 십자가 작물도 브로콜리 꽃 피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저온 처리가 되어버리면 꽃이 피니까 저온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보온도끼를 덮어가지고 보온을 해주시고요. 브로콜리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늦게 심고 고온만 계속 쭉 되면은 꽃이 안 핍니다. 5도 밑에 이 저온 기간이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좀 빨리 심고 이 저온을 경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봄 양배추 재배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우리 아저씨 양배추 심을 밥 만들고 모종 심기부터 수확 때까지 재배 관리 과정을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셔서 금년 봄 텃밭 양배추 농사 풍년 농사 이루세요. 양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혼행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25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기에는 자라지 못하고 심는 시기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봄 재배 모종 심기는 남부 해안지방을 시작으로 3월 상순부터 중북부 산간지방은 4월 하순까지 심습니다. 너무 서둘러 심어서 5도 이하의 저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추대가 되어 꽃이 피어버리고, 너무 늦게 심으면 장마철과 고온기를 지나게 되어 성장과 수확이 잘 안되니까 적기에 심도록 하세요. 양배추 재배 기간은 보통 60일에서 80일 정도예요. 지역별로 양배추 모종 옮겨 심는 시기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남부 해안지방은 3월 상순에서 3월 중순 사이이고, 남부 내륙지방은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 사이예요. 중부지방은 4월 상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심고, 중북부 및 강원지방은 4월 중순에서 4월 하순에 심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들이 저온에 강하기는 하지만 어린 유묘일 때는 저온에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4월 10일 양배추 모종심을 밭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합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같이 심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모종 심는 간격은 40cm 정도, 심는 깊이는 포트 모종의 상토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심습니다. 4월 13일 3일경과 양배추 모종들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7일째 양배추 잎이 5장이 되고 6장째가 나옵니다. 4월 23일 13일째 양배추 모종이 활착이 잘 되고 9번째와 10번째 잎이 나옵니다. 1차 웃거름을 주고 작물 보호제를 살포하는데요. 이때는 벼룩잎 벌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방제주 목적이 나방류의 벌레 방제이고 부목적은 진딧물 예방입니다. 5월 21일 41일째 양배추 포기들이 결구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방 애벌레들이 갉아먹은 흔적들이 많아요. 2차 웃거름을 주고 살펴보니 배추청벌레 애벌레들이 모여서 폭식을 하고 있어요. 청벌레들을 잡아내고 작물 보호제로 방제를 해줍니다. 6월 2일 52일째 양배추 포기가 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양배추 생육에 가장 많은 물이 필요해요. 장마 전 봄 가뭄에 물 주기를 잘하세요. 양배추는 결구가 돼버리면 애벌레들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구가 시작되면 작물 보호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 반감기가 긴 작물 보호제를 하면 결구된 포기 속에 잔류할 수도 있어요. 6월 11일 61일째 6월 18일 68일째 양배추 포기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것이 보입니다. 6월 22일 72일째 수확할 만큼 컸습니다. 내일 모레 장마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장마 시작 전에 수확을 마치세요. 7월 6일 86일째 장마비를 맞고 있는 양배추입니다. 수확기가 지났는데 우리 아저씨가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재배 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담아서 구독자님들께 재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양배추가 위장병에 아주 좋은데요. 우리 아저씨와 아저씨 천사님은 양배추를 잘 먹지 않아서 그냥 밭에 놓았는데 장마철과 고온기가 겹치면서 대부분 지하부와 지상부가 만나는 곳에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것까지 관찰을 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텃밭에 심는 작물 40가지 중 6번째 작물로 박과식물 수박, 참외, 오이, 호박, 애호박, 단호박 등 박과식물 관련 영상을 편집하려고 했는데요. 낙엽이나 톱밥 완결을 넣을 때 탄질비 관련 영상에 시청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우리 아저씨가 비료에 관한 영상을 먼저 만들 것 같아요. 곧 마늘, 양파, 웃거름 주는 시기도 다가오고요. 비료 관련 영상도 한번 보면 텃밭에서 평생을 응용하고 비료 주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꼭 시청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